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단체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체급식 책들은 다 받으셨죠?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영양교사 임용 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단체급식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영양교사의 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양교사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합쳐서 100점 만점인 건 알고 계시죠? 거기서 전공이 80점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전공 80점 중에 한 10%, 그러니까 한 8점 내외가 단체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전공 같은 경우도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건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는 논술형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형을 굳이 대비하실 필요가 없어지셨어요. 근데 대신 어떤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술형 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공 과목은 A, B 이렇게 나눠서 받긴 했지만 크게 보면은 기입형하고 서술형하고 논술형 세 가지 시험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요. 이 논술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입형하고 서술형 위주의 시험 문제가 이제 기입형하고 서술형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 기입형 같은 경우는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입형에 차지하는 비율을 확 줄여버렸죠.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시험 위주라고 보시면 되냐면 서술형 위주의 시험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논술형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래서 서술형이라고 해서 되게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서술에서 설명하는 이유면 그 이유를 장점이나 단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쓰는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요. 논술형보다는 간단합니다. 대신 기입형보다는 좀 쓸 게 어떠냐면 많겠죠. 뭔가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요 단어를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술형 위주의 그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또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바뀌었는지 정도는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되게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딱 한 문제 늘어났어요. 딱 한 문제. 논술형 하나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문항수가 22문항에서 전공만 23문항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한 문제도 없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시험 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단체급식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책 그 단체급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1페이지 첫 페이지 보시면 단체급식의 평가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의 평가 영역은 이게 공청회 자료에서 앞으로 이제 단체급식을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그거를 이제 발표한 것들인데요. 내용들을 얼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단체급식의 내용하고요, 급식 경영의 내용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급식과 급식 경영 파트가 합쳐진 건데 주는 단체급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체급식에 있던 그 책에 있던 내용들이 주가 되고요. 급식 경영의 일부 있죠. 일부 파트가 합쳐져서요, 단체급식이라는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평가 영역 한번 잠깐 보실래요? 평가 영역. 자,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들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평가 영역은 뭐냐면 영양 및 작업 관리예요. 그래서 영양하고 영양 관리와 작업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양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식단 관리죠. 그래서 식단 관리하고 그다음에 작업 관리로 들어가는 거죠. 식단 cis으면 대량 조리해서 배식을 하죠. 배식 관리하고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성을 관리하는 거죠. 그럼 바로 이 생산성 관리에서 이제 생산성을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성 계산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또 나왔죠. 생산성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체급식엔 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들은 또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나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산들과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올 때도 있고 거기다 함정을 파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생산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를 보면은 구매 관리하고 저장 관리와 관련된 경우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매하고 검수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와 관련된 건데 이 재고 관리에 또 이제 계산해야 될 것들이 꽤 돼요. 구매 관리도 마찬가지죠. 발주량 계산할 수 있으셔야죠. 또는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재고 자산 평가 같은 것들 계산할 것들이 꽤 되거든요. 거기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그럼 분명히 구매 및 저장 관리인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냐면 원가 관리요. 원가 관리. 그러니까 이 원가 관리 같은 것도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산, 돈 관리하는 건데 그 원가 관리에서도요. 당연히 계산이 꼭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월식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생, 안전 및 시설, 설비 관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되게 많은데 주로 이렇게 좀 읽어서 파악해둘 내용, 그냥 수치 정도만 암기하면 되고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들이 꽤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위생 관리, 안전 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 설비 관리, 그다음에 대량 조리개 및 집기류 관리.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파트는 아무래도 위생관리 파트가 되겠죠. 위생관리 파트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관리 파트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적자원 관리가 이게 바로 이제 급식 경영에서 나왔던 일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인데 인적자원 관리에 학교급식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법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굳이 학교급식법 자체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학교급식법은 뭐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으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영양관리부터 해서 시설 설비관리까지 배우는 내용들이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학교급식법이야. 주로 시험 문제는 거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학교급식법이라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그 법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자원 관리. 급식이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조리 종사자들을 제대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적절히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시험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딱 그 내용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그와 관련 이제 이 동기부여, 직무만족, 리더십, 교육훈련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를 더 공부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쓰여 있던 게 딱 그 내용만 있다라고 해서 딱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협소하게 공부하면은 간혹 그 밖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10% 그래서 8점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점이잖아요, 전공이. 그러면 보통 단체 급식은 6점 내지 8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간혹 10점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6점 내지 8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 영역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대략적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자, 수업자료 참고 프린트 보시면은요, 첫 번째 1-1 프린트가 있죠. 그게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트별로, 영역별로 정리를 해놨죠. 우리가 그 영양교사 시험이요,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2008년은 처음으로 시행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직
그 공청회 자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내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에요. 다 첫 번째 영역에 몰려 있었었는데요. 식단 작성에 순서 주고 빈칸 주고요. 그 빈칸에 들어갈 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영양량 결정할 때 반드시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 적어라. 이런 되게 단순한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생산성 관리에서는 생산성을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결해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에요. 생산성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계산하고 활용 방안 파악하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두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이제 2008년까지가 그 기평하고 서술형, 예전에 서답형의 형태였다가 2009년부터 뭐로 바뀌냐면 객관식으로 바뀌어요. 객관식으로 바뀌죠. 객관식하고 논술형, 그게 이제 합쳐서 이제 그 보는 전공 문제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공청회 자료가 발표되면서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골고루. 그래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그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그 객관식일 때였던 그때인데요. 보면은 정말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때가 가장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이제 2009년 문제는 객관식이 처음으로 시행됐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문제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 뭐 고물고로 작업관리에서 작업 공정 계획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저장관리에서 원가관리에서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안전 및 뭐 요거기에서는 이제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식재료 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인적제한관리에서는 동기부여하고 직무만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아주 쉽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쉽게 출제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해가 2010년이에요. 응용 문제도 되게 많고 지문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응용해야 되고 지문에다가 계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서요. 잘못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해가 2010년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2010년 문제를 보면은 뭐 그 생산성 관리에 그냥 단순히 1식당 작업 시간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여태까지 그 생산성을 계산하라는 문제 중에 제일 헷갈려요. 잘못 보고 계산을 하다가는 오답을 찾기 되게 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주서, 이때도 이제 발주서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다 뭔가를 이렇게 보고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발주서 주고, 그 다음에 구매와 검수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옳지 않는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위생 및 안전관리에서는 뭐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보존식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에서는 학교급식법이 나오죠. 근데 학교급식법 뭐 나왔는지 보세요.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도 우리 나중에 구매관리에서 이 식재료 품질관리와 관련된 그 학교급식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 뭐 운영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닥 거기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앞에서 영양관리부터 시설 설비관리까지 나온 그 내용하고 연관된 학교급식법을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때 논술형 문제는 단체급식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다시 바뀌었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전으로 와서 객관식이 아니라 기평, 선술형, 논술형 형태의 문제를 보기 다시 시작했죠. 그러면서 문항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문항수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수가 줄면서 이제 문항수 확 줄어들면서요. 보시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2문제가량이 출제가 돼요. 2문제. 예, 거의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2문제. 그 2문제를 하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체급식의 양을 다 공부를 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제는 골고루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 보시면 2018년까지 교육훈련과 관련된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2018년이나
2018년 이후로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 그랬는데 2018년에 교육훈련에 관련된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때 드디어 한 번 교육훈련 나왔죠. 근데 의사소통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2019년에 다 드디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안 나온 파트가 없습니다. 영역별로 안 나온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중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것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쪽 영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의 문제들을 보시면 여러분 2018년 문제 보세요. 보존식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보존식과 관련된 문제면 우리 그 위생관리의 그 보존식 문제 그 파트에서만 나오는데 거기다 플러스 상황을 주고 어떤 교육훈련 방법이 쓰였느냐 이렇게 연계해서 한 가지 영역이 아니라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그 2019년 문제도 마찬가지죠. 2019년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요. 시설 설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조도라든지 바닥이 갖춰야 될 조건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방법도 같이 연결해서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 문제 유형이 딱 한 가지 영역에서 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는 이 생산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함정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작업시간당 식수 계산하고 일식당 인건비 계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는 문제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본이잖아요. 계산하는 거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2008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 답습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간혹 이렇게 나오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요. 이제는 골고루 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특별히 나온다. 뭐가 더 처음에는요. 중요한 것만 공부하세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왜냐면 초창기에는 원래 중요한 거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폭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까지 냈지라는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폭 넓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처럼 깊게 써야 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폭 넓게 얕게 공부해 두시면 돼요. 아주 깊게까지 파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서술형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요. 예전에 5점짜리 문제도 있고 4점짜리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다 4점짜리 문제로 다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써라 그래도 4가지 정도밖에 쓰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4점짜리면요 4가지를 쓰라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서술하는 문제의 유형들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고 폭 넓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폭 넓게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단체급식 딸랑 2문제 나오는데 근데 폭 넓게 그걸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차례를 보면 우리 단체급식도, 단체급식의 책의 구성도요, 평가 영역하고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챕터 2부터 해서 챕터 3, 4 여기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영역이죠. 영양관리, 급식 생산, 급식 작업관리와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영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5하고 6이 바로 구매관리하고 원가관리 두 번째 영역이죠. 그 다음에 챕터 7이 위생안전시설 설비관리 세 번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가 네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책 내용들은 이제 그 평가 영역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챕터 1이 있어요. 단체급식의 개요요. 그래서 단체급식의 개요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급식의 개념 잡고 전반적인 사항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필요한 내용, 대다수는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는요, 읽어두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두시면. 뭐 그걸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두시고, 앞으로 할 뒤의 내용을 바탕
바탕하는 그 기본 내용으로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 몇 가지는 조금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파트도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체급식의 개요는 대체적으로 읽어서 파악해 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하기 전에 이제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 이 클래스도 다양한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겠죠.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영양교사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영양교사 시험은 보진 않았으나 영양사 시험은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업은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 이론부터요. 자,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다시 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 우선 그 파악부터 들어가고요. 거기다 플러스 심화까지 가죠.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심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거는 심화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도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올까 싶은 거를 이제 심화로 빼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우선 기본 이론부터 탄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확실하게 다져졌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심화를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응용도 몇 가지 합니다. 응용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또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 자료라는 걸 나눠드렸죠, 오늘. 그래서 그 수업 자료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용 문제들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그 응용 문제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두는 것까지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응용까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복습이죠. 그래서 복습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들은 그날 가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에 나눠드린 수업 자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자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읽을 거리를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읽어두세요. 그럼 그런 거는요, 참고 자료로 읽어두시면 되는 파트들이거든요. 그런 읽을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체급식 책을 보시면 우리는 요약 정리된 책이에요. 그쵸? 모든 내용을 다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길게 장황하게 하려면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놓은 책이 바로 교재거든요. 요 교재, 단체급식 교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서적이에요. 전공서적을 막 여러 개를 팔아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단체급식 진도 나가잖아요. 그 진도 해당하는 내용의 그 전공서적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되도록 이제 최근의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소설 읽듯이 한번 읽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오늘 공부를 했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를 되도록이면 수업이 진행이 될 때마다 그날을 복습해 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걸 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과목도 많죠. 공부해야 될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에 한 내용은 그날에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에 가서 복습하셨죠?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공서적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렇게 복습을 해두면, 복습은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한 번 공부했다고 이게 다 기억이 나나요? 나중에 가면 또 까먹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자료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가 나갈 거예요. 하나는 수업 자료 프린트하고요, 또 하나는 복습 프린트물이요.
복수 프린트물이 하나 더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두 가지가 나가요. 일반적으로 수업에 사용하는 자료하고 복수 프린트물이 나가는데 이 복수 프린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또 한 번 드리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복수 프린트물을 풀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복수 프린트물 풀 적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책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풀어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하셨죠?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얘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 번 복습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 프린트물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걸 안 해도, 이 복습 프린트물을 수업 전에 근데 반드시 풀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또 한 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 복습을 도대체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 벌써 복습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답을 불러드리면서 복습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미리 안 해두시면 받아쓰기밖에 되지 않아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빠르대요. 복습 프린트물은. 복수 프린트물 하는데 당연히 빠를 수밖에요. 다 전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수업 전에 풀어두셨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칠판에 적어달래요. 이거 그런 수업 아닙니다.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위해서 나눠드리는 프린트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불러드리지도 않고 써드리지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서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요. 요 복습 프린트물과 관련된 것들은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전에 풀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미리 자료실에서 뽑아가지고요. 미리 풀어두셔야지만 그 다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요.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이 3시간씩 끊어 들으시면은 그대로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린 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업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복습이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강의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뿐만이 아니라요. 또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주는 것들,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학원에서 이용하는 카페가 있죠. 네,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자, 그래서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교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 김에 이런 것들도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단체급식의 개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읽고 갈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파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단체급식의 정의나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여기는 읽어보고 그냥 포인트만 잡고 가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단체급식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여러분, 단체급식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단체급식, 집단급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뭔가가 더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가. 그래서 거기 정의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공장, 사업장, 학교, 병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을 단체급식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정의를 보니까 뭘 목적으로 하지 않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위탁급식업체요. 위탁급식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그렇지만 원래 집단급식, 단체급식의 기본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긴 여러 사람인데 특정한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정 다수에게. 여러분 학교면 학생들에게, 병원이면 환자에게, 그 특정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이죠. 그러니까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집단급식 내지는 단체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급식 말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 몇 가지가 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단체급식, 집단급식이다 이렇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근데 식품위생법에는요. 그 다수에 대한 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급식이라는 건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에게요? 50명 이상에게요. 여기 다수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1회 50명 이상이겠죠.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요. 바로 집단급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체급식의 정의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식품위생법과 그다음 일반적인 정의를